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정수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실 옛날부터 질문을 해주셨던 서술형 문제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서술형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출제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변별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어쨌든 이 변별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는 변별이 많이 돼야 되는데 객관식에서 변별을 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고등학교라고 따지면은 막 시험 범위를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뭐 지문을 막 진짜 몇백 개를 다루면서 객관식으로서 변별이 이제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를 하다 보면은 사실 객관식으로는 변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술형에서 변별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초등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초등에서부터 영어 쓰기, 막 에세이 라이팅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결하게. 서술형 문제는요, 사실 출제의 형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별로 학교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에 있는 단어를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단어를 배열해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있는 거를 조합을 바꿔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 또는 중요한 문장이나 이런 데들이 빈칸이 쫙 뚫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완성해라. 뭐 단어 같은 거는 줄 수도 있고 조건 같은 거를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빈칸 완성하는 거. 그리고 아예 이제 어법 같은 거는 다른 경우인데요. 쭉쭉쭉 이렇게 줄친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내라. 이건 이제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은 쓰는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서술형에 출제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요, 뭐 특목고나 자사고 정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라면은 그냥 요 정도에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토픽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너가 한번 써봐라 라고 하면서 거의 뭐 한 문단 정도를 작성하는 요런 게 서술형으로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요, 요렇게 이제 쓰는 거, 그런 거를 넣는 인문계 고등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서술형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푸는 시험에다가 마지막에 에세이 라이팅처럼 막 뭐 이만큼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출제 유형은 정말 드물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출제하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문장 쓰는 게 거의 맥시멈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술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초등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와 정말 영어를 잘해야 되나? 막 영어로 진짜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뭐 프리 토킹 이런 얘기를 하듯이 프리 라이팅이 막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또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은 통암기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외워버려야 되나? 근데 이거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다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요. 무식하게 막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서술형이 출제되는 문장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특성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문장 자체가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문장 안에 주제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지문을 많이 활용하니까 그 6문장에서 한 10문장 정도 되는 요 문장 안에 이 문단 안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요런 것들. 그러니까 빈칸 문제에서 빈칸 문장. 요런 것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 뭐 이때 강조문이라던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사라던가 관계대명사라던가 복합관계대명사라던가 그런 문법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알아야지만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문장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도요, 막 무식하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외워버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요, 요건데요. 능률 중3 교과서에서 제가 일부만 발췌를 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다 가져오지 못했고요.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Robots are becoming smart. 소제목이죠.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쭉쭉 한번 가볼게요. 과거에는요, 로봇들은요, performed an easy task, 쉬운 일만 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요런 거는 이제 문법 문제로 나오죠.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That, 뭐야, 빨간색으로.
요런 것들이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요 to do 같은 것들도 형태를 잘 바꿔가지고 문법 문제로는 나올 수가 있겠죠. However 하면서 이런 거 빈칸 가능하죠. 로봇들은요 are getting smarter.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oon 곧 they might be able to think like humans. 인간처럼 생각이 가능할 것이다. 뭐 중학교 1학년 내신 시험 문제라면 이 like가 뭐 밑줄 친 용법과 같은 것은 이게 원래 좋아하다 뭐뭐처럼 같은 이런 두 가지 뜻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뭐처럼 같은이니까 뭐 그런 문제도 가능할 것이고 여기서는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것들은 파란색으로 다시 돌아가서 What makes this possible is artificial intelligence. 요 문장. 이 문장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법적으로 봤을 때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쓰여져 있고요. 이 makes도 사역동사라 그래가지고요. makes 다음에 this 다음에 possible이라는 요런 이제 형용사가 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능토록 만드는 것은 하면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가니까 이 정도 문장이면은 중3이 쓰는 게 쉽지 않죠. 이걸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본인이 안다 그래서 모든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주 객관적인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중3이 이 정도로 능숙하게 쓴다. 굉장히 문법적으로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나온다면 이렇게 내겠죠. 예를 들어서 what을 꼭 활용을 해라. possible을 활용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 단어를 준 다음에 요거를 영어로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나머지 한번 쭉쭉 볼게요. 여러분들이고요. 이제 that 같은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요런 것도 고등학교라면은 여기에 have가 와야지 has가 오면 안 된다. 이런 거 이제 어법 문제 나오고요. AI가 AI를 갖고 있는 로봇들은요, perceive environment and make decision, 환경을 인식하고 결정도 하고요. They can also recognize speech, tell jokes, and play game with humans. 나머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몇의 문법 포인트들이 보이고 서술형 나온다면 여긴 거죠. 서술형은 요런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내신 대비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문장들은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무난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는 쓸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 서술형 문장이 부담스러운 건데 주제가 들어있거나 그리고 문법적으로 중요하거나 근데 이제 중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등학교 지문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중요한 문장들 이런 어법 요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요런 문장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럼 이제 대비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암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암기한다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문법을 알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하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는 암기할 수준까지 그냥 외워버리는 건 괜찮은데 what도 모르고 makes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외워버려가지고 그냥 눈에 익은 걸 바탕으로 문제 푼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100점 100패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법을 알면 되는 거죠. what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관계대명사. 그리고 make라고 하는 게 지금 오형식 동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문법을 알고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어, 문법, 그리고 그걸 이용한 문장 해석이라고 하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단어, 문법, 독해, 단어, 문법, 독해 이 입시 영어에서 필요한 3요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문법, 독해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뭐예요? 아, 라이팅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스피킹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물론 따로 하면 좋죠. 조금 더 말해보고 조금 더 써보는 거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히나 초등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히 여러분들이 막 초등 수준에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뭘 많이 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막 다 쓸 것이다. 뭐 로봇에 대해서 또는 뭐 AI에 대해서 너의 어떤 의견을 한번 써봐라. 이런 식의 것들은 서술형 시험으로는 안 나오고 수행평가로는 나올 수 있겠죠. 수행평가로는 나올 수 있겠지만 다만 제가 또 전에 다른 영상에서 다뤘지만 그랬을 때 그 수행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변별을 최상위권들에서 주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 단어 문법 독해만 잘 하시고 말하기 쓰기 조금씩만 더 대비하시면은 충분히 중고등학교 대비가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예, 막연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의견들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야, 너 뭐야 이런 거 말고요. 예, 항상 근거 있게 댓글 달아주시면은 댓글과 제 영상이 합쳐졌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